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식품회사. 여기서는 광고 홍보를 좀 하다가 제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아이템을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외식업계에서는 현장에서부터 일을 배워서 점포 관리, 마케팅, 구매, 영업, 심지어 컨세션 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외식업은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비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65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편한 게 아니고 15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점포에 가보시면 나이 좀 드신 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과연 밝은 얼굴인지 힘든 얼굴인지 그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의 점포를 가보시면 우리가 QSC라고 하는데요. 점포 청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창업은 나이가 많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젊어서 해야만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퇴직자분이신데 프랜차이즈를 할 정도의 재력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유권 하셔야 이거를 내가 받았던 월급만큼 버려야 된다 이러면 빨리 죽습니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 퍼스널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을 또는 고객분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갑의 입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 창업을 하시려면 일단 얼굴 자체를 항상 웃게 만들고 본인의 성격도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귀도 열려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업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반응에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리고 행동 자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불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인생 퇴직하는 순간 인생 이만 결정난다. 그런 분들한테 뭐 희망을 줘서 뭐 창업하게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라 제발. 몸으로 때워서 전철 타고 꽃배달 하든지 이런 거 해야지. 아니 되지도 않는데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아서 곤란한 까먹는 사람 보면 정말 속상하죠. 제 철학이 또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외식 창업해서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벤처 사고 명품 입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정말 외식을 해서 사업가가 되려면 돈을 아끼고 모아서 뭔가 좋은 사이트가 나오면 그때 배팅을 해야 돼. 해서 그걸 또 인수하고 점포 1개에서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돈 쓰기 바쁘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메뉴는 최고로 맛있다. 사실 이 메뉴를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거슬리는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객 컴플레인 발생할 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인건비 때문에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 뭐 피드백 정도 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앉혀서 뭐 교육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음식은 정말 위생적이고 서비스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생 부분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만족 부분은 사실 고객 하나하나 분들의 니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충족시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좀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가맹본부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 박람회에 가보시면 상담을 좀 하죠. 그럴 때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브랜드는 점포를 오픈할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점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점포 사이즈별로 투자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 브랜드는 높은 매출을 보장하고 수익도 많이 납니다. 사실 이제 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익 부분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배달이 많으냐? 점포에 오시는 분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또 원가가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 판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대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료가 10% 내외인데 좋은 사이트라도 저렴한 임대료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점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에서 꼴찌가 있듯이 이 외식업도 경쟁력이 있는 오너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하면 적은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포 운영 노하우가 없더라도 우리 브랜드는 쉽게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해야만 이게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하면서도 당신께서 나오지 않고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점포 운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어느 정도 내가 몇 개월 해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면 이거를 직원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 있지만 전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맛이 스탠다드인지, 서비스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가맹본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필히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 본부를 좀 가보십시오. 가셔서 사무실이 있긴 있는 건지, 그리고 직원이 몇 명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간혹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사무실에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메뉴 개발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전화도 안 받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 식자재 공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이제 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슈퍼바이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랑 대화를 나눠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맹점주를 찾아가셔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 본부에서 했던 내용이 과연 가맹점주들에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 얘기랑 가맹점주 얘기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브랜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와 그 브랜드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정보 공개서가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서를 보시면 오픈 점포수, 폐점한 점포수, 명의 변경한 점포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점포수가 줄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특히 명의 변경을 하는 점포가 없다. 이 부분은 아무도 그 점포를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잘 챙겨보시면 아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각 브랜드별로 체크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업종별로 브랜드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외식 창업을 할 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90% 이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창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투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하실 때는 최소한 한 20% 이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간 안에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을 쉽게 뽑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은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픈하는 점포가 근무 환경이 안 좋으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되느냐면 그곳에는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일단 인테리어가 깔끔하잖아요. 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치킨이라든지 뭐 한식 좀 어려운 고기 굽는 이런 곳은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직원 관리하는 노하우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직원들 중에서 우리 표현으로 짠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이러면 뚜껑이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창업은 우리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친인척을 통해서 직원을 구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창업하면 금방 탈로가 납니다. 왜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바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막 몸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몸에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창업해 보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믿고 이제 그걸 추종하는 분들이 대부분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닥 생활을 해보지 않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직접 점포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대충 듣고 하시는 분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가 얇아서 주변 이런 게 잘 되더라, 저런 게 잘 되더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 현혹돼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패하죠. 그리고 숫자 개념이 좀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점포사업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러면 손익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익관리를 잘 해야만 이 점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 인건비, 뭐 판관비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매출은 좋은데 딱 깨보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옛날 이제 아날로그 세대분들 그런 분들은 힘들죠. 감으로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이제 업종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도 좀 드시고 또 아날로그 세대, 특히 요즘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원가, 인건비, 판촉비 뭐 이런 걸 몰라요. 1일부터 30일까지 입고된 걸 원가로 따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뉴 중에서도 원가가 높은 메뉴가 있고 낮은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섞어서 판촉을 해야 원가율이 좀 균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메뉴별로 원가도 몰라요. 이걸 많이 팔면 원가율이 예를 들어 10%인데 이걸 팔면 원가율이 30%다. 뭐 어느 걸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손익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말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브랜드를 잘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될 경우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조그마한 점포에 작게 창업을 하셔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점포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외식업의 유경험자들도 크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작은 사이즈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창업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외식업계 오래 일하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또 주위에 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돈을 좀 버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이 돈을 좀 세이브 했다가 좀 더 좋은 목의 점포가 나왔을 때 그런데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뭐 좋은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오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쪽쪽 쓰기보다는 좀 더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세이브하고 아끼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영원히 점포 하나만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개, 3개, 10개, 20개. 그래야 나중에 뭐 자제분들도 조인해서 도와주고 하지 하나 가지고 평생 한다는 것은 차라리 창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축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격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모님께서 나서서 창업을 하시되 뒤에서 스포트를 해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남자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잘 꾸미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마이너스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을 내세우시고 본인은 이제 뒤에서 스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 좀 잘 어울린다고 보는 분들은 또 성격이 좀 밝고 명랑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분들이죠. 왜냐? 직원 관리도 그런 분들이 잘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정부의 문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고객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좀 상냥하게 받아주면 고객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해서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는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시면 대부분 직원들이 서빙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골이라는 것은 점주와 고객과의 밀착했을 때 이게 단골이 생기는 거지 키오스크를 주문해서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뭐 서빙 오면 이거는 뭐 단골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맛이 없다. 그럼 영원히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접점에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마 외식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독 창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유하는 이유가 고객의 입장에서 인지도나 선호도가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 유지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포 노하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이걸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죠. 사실 점포 관리 쉽지가 않거든요. 식자재 관리, 인건비도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 점포 청결, 위생 이거 관리해야 되죠. 고객 클레임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 손익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주문도 넣어야 되죠. 이런 게 몸에 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제가 권유해드리고 내 이름을 걸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의 전제 조건이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뉴 개발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메뉴 개발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개인 창업자들은 한 가지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계속 팔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실적 나서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일정한 기간에서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발 능력을 갖춘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셰프 같은 분들 자기 브랜드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도 하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겠어요? 그 메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더 유명하기 위해서 막 방송 출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에 좀 소홀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개발력이 있지 않으면 쉽게 자기 이름으로 창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외식 창업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외식 창업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권리는 잘 따지는데 업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굳이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차라리 소비를 줄여서 그냥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외식 창업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 식자재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원가율이 40%, 45% 돼요. 옛날에는 많아봤자 25%이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 인건비 빼면 10%도 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외식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70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인구 70명당 먹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70명 기준으로 해서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외식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제발 현상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시고 또 창업 박람회에 가보시면 정말 놀랄 숫자들을 볼 수 있죠. 매출 얼마, 수익 얼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몇 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입장 바꿔서 지나가는 고객을 한 번에 더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 잘 되는 점포의 매출이나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실질적으로는 정보 공개소에 가보시면 월 평균 매출, 지역별 매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십시오. 괜히 현혹돼가지고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또 조그마한 창업도 했어요. 어떤 지인분하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회사를 키워서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사실 창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은 좀 무리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실 때 새로운 분야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관련 업종,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 내가 잘해왔던 업종, 이런 분야를 노크를 하셔야만 열정도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더라도 보람이 있죠. 내가 모르는 분야에 가면 거기는 이미 기존 경쟁자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20, 30년 해왔던 업무 연관된 분야에서 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직원 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하는 기업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가게는 가족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식 관련된 창고를 하시려면 제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2년 정도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책에 보시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10가지 정도의 그 지표를 만들어서 80점이 안 되면 제가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80점 넘으면 창업하시고요. 가족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견뎌오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성공도 하셨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했기 때문에 제2의 인생도 그렇게 설계하셔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